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인 지뢰를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무기제거 감축청은 최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 지뢰를 사용하거나 저장 또는 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매설하는 지뢰는 결국 우리 민족을 향하는 겁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인 지뢰를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니 분단 비극성에 다시 한번 몸서리가 쳐집니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항구적 군축만이 민족 자결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4시 33분 막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제 오프닝 멘트가 끝나고 뉴스 브리핑을 받으실 시간인데 오늘 진짜 인터뷰로 연결할 분의 사정상, 일정상 진짜 인터뷰를 바로 앞당겼습니다. 이 인터뷰를 마치고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인터뷰 메신 분은 어제 전주에서 전북 희망연대라는 정치 모임 발족식이 있었는데 이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장세환 전 의원이십니다. 전라북도 부지사도 역임했고 한겨레 신문에서 오랫동안 기자로도 활약했었죠. 지난 19대 때는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했고 그 전에 18대 때 전주 출신으로 의원을 지냈습니다. 장세환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좀 바쁜 척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연대 발족식, 어제 전주에서 치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이름을 다 말씀하실 수는 물론 없으시겠지만, 지명도도 좀 있으시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분들을 알아서 좀 골라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의 후퇴와 또 전북의 낙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안은 모색하는 주로 그 전북 도내 그 대학 교수와 법조인, 전현재 언론 소신면도 한 1000여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예. 거기에는 이제, 박주선 의원 같은 분도 오셔가지고 축사도 해주시고, 또 고광원 그 전 한겨레 신문 대표이사. 사장이셨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아주 그 진지하고도 뜨거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마쳐졌습니다. 예. 1000명가량 오셨다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닌데, 지금 부친상을 막 당했던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구의 사흘 동안 빈소에 다녀간 방문객이 한 3,000명, 조문객이 3,000명쯤 된다 그래요. 아, 예. 그럼 이제 하루에 한 1,000명 꼴일 텐데, 네. 우리 장 전 의원께서 주관하신 희망연대 발족식에 1,000분이 오셨다.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장세환 전 의원의 개인적 인기입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염원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장세환 전 의원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다녀가신 분들입니까? 뭐 그건 전혀 아닐 것 같고요. 예, 예. 네, 이제 제가 또 전주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예. 또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그런 민심이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민심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그러면 천정배 의원도 네. 다녀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천정배 의원은 축전을 보내가지고 축하의 뜻만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희망연대가 천정배 신당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지요. 다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세간에 알려져 있고요. 네. 네. 뭐 전초기지다 또는 가장 먼저 네. 전라북도에서 봉화불을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들으시기에 불편한 말씀 몇 가지 여쭙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천정배 신당 인물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서울 수도권에서는 많이들 합니다. 그거 네, 안의 네. 사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실이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제 신당하겠다고 하고서 상당 시간이 지나도 네. 그런 가시적인 인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측들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천정배 의원은 지금 임계 영입 계획이 1단계는 정치 신인 중심으로 가고 2단계 이제 기성 정치인을 영입하겠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추측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정확히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 이른바 개혁적 국민정당이다 해가지고 창당 추진위원회를 띄웁니다, 이제. 네. 예, 그날 그래서 창당 추진위원장과 창당위원들 또 창당 일정 등을 이렇게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아마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때는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 18일, 앞으로 일주일 뒤군요. 네네. 그러면은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모색하는 지향점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면면 이런 것들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일단 정치 신인들 중심으로. 네. 예. 우선 신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성 정치인으로 넓혀가겠다 이러한 네. 포석이 그거야 네.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의 자유고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또 어떻게도 들리냐면 네. 일단 각 당에서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들 아니면 배제할 사람들 이렇게 좀 가르마를 타고 나서 큰 줄기가 갈려지면 네. 거기에서 탈락하거나 뭔가 이탈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러기 네. 때문에 우선 신인들 중심으로 일탄을 쏘아 올리고 그다음에 기성 정치인들을 선보이겠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그 제가 너무 고깝게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른바 이삭줍기라고 그 표현이 되는데요. 예. 그건,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게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 일단 12월 중에는 기성 정치인들도, 창당 발기인 또는 창당 준비위원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요. 네. 새정치연합이나 또 새누리당의 이런 공천 결과는 아무래도 1월 말이나 2월 정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삭줍기라는 이 명분도 없는 것이고 해서 예. 아마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삭 주어봤자 민심을 수습하거나 몸집 부풀리는 과정, 세력의 외연 확대 과정에 큰 도움은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그만두고요. 네네. 그런 이삭죽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저것 뭐 새로운 정치한다더니 하면서 오히려 국민적 조소와 반발. 또 냉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저 기존 정당에서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 데려다가 한다는 게 무슨 재활용장은 아닐 거고요. 뭐 그렇죠. 표현이 제가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자, 어제 뭐 박주선 의원도 와서 축사를 했다는데 그게 꼭 직접적인 제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섣불리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전라남북도 그리고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몇 달째 계속되는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장 전 의원께서 보시는 호남 민심의 정체 과연 무엇입니까? 네, 지금 뭐 호남 민심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야당다운 야당, 말하자면 민주와 정의로 대변되는 호남 정신이 살아있는 야당을 호남민들은 원하는데, 네. 또 박근혜 정권의 그 오만 독선과 부도덕함, 특히 그 인사와 예산에서 지역에 따라 편중되게 운영하는 그런 잘못된 국정 운영을 네. 매섭게 질타하면서 바로잡고 비전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야당을 원하는데 지금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 분들은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어쨌거나 쥐를 잡는 유능한 야당을 기대해 왔는데 새정년이 계속해서 실망을 좀 키워왔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요걸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그 지점에서 아전인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호남 민심을 가지고 왜 자의적으로 해석들을 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생각의 분란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서 조사해 볼 수도 없고 말이죠. 임시 투표를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저 호남 사람들은, 호남 분들은 새정년을 혼꾸녕을 내서라도 완전히 고쳐서 호남인들의 자존심이나 정치의식에 맞는 당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이고 안 되겠다, 새정년은 안 되겠어, 이제 뭔가 다른 세력이 필요해 라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흑묘, 백묘를 불문하고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야당성과 선명성, 정체성이 확실한 그런 야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내부에서 정말 개혁을 해가지고 이 국민적 기대에 맞는 그러한 야당이 됐으면 하고 지금까지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만 또 기대하고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고 역시나 되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 단계에 들어갔죠. 아하. 그래서 이제는 이 당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밖에 없다. 이게 호남 민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5개월, 5달 뒤면 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여다야 구조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가면은 수도권 뭐 이런 데는 물론이고 호남에서도 몇몇 지역은 이른바 야권 세력에게 좀 위험한, 즉 떨어질 수도 있다. 어부지리. 새누리당 후보에게 어부지리 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추측이 아니라 저는 그거 거의 팩트라고 봅니다. 네. 호남 민심 자체가 네. 일여다야가 아닌 일여일야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도요? 네. 말하자면은 이 산술적 정치공학 차원이 아니라 인물이 안 되면 이제는 야당이라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건 신당의 경우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무조건 지지, 묻지마 지지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 신당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있지만은 신당도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면은 신당이라고 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정확한 민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누구들이 모여서 새로운 당을 만드느냐, 그 주요 면면들에 따라서 호남 분들의 마음속 채천표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호남 이외의 지역도 매 한 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인재 영입 또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데. 맞습니다. 좀 섣부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정당을 당연히 이제 창당 11월 18일이면 그 첫 번째 모습을 보이신다는데.
전국 한 250개 정도의 지역구로 일단 잡고요. 아직 뭐 정확한 예. 선거구 획정은 안 됐습니다만 네네. 그 중에 몇 군데쯤에서 후보를 내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호남과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전부 낼 계획입니다. 호남, 그리고, 수도권, 서울, 경기. 네. 예. 그리고 충청과 영남에서도 자군 절반 이상은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장세환 전 의원님의 개인적 생각이라기보다는 뭐 천정배 의원 또는 네. 두루두루 지금 여기에 직간접으로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 분들의 합의된 컨센서스라고 봐도 되겠죠. 예, 뭐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협의. 네. 아무튼 교감 끝에 나오신 예,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전국적 관점에서 보자면 말이에요. 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큰 선거에서 연전연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 새누리당 또는 보수 수구 세력에서 온갖 악정과 약속 파기, 시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저지름에도 세월호라는 대형 악재 직후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데 야권이 또 분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 또는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뭐 그런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이 야당성과 선명성이 확실치 않은 약간 좀 두루뭉술한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자체 혁신이라는 대수술이 필요한 정당인데 그런데 스스로 이 대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범됐던 혁신위원회도 그냥 곁까지만 조금 손댔지 본질적인 그 문제는 전혀 손 못 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새정치연합이 아주 고질병을 중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 중병은 자체 내부로는 이제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손, 국민의 힘 아니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당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신당은 국민적 심판을 받아보자. 국민의 손으로 야당의 고질병을 고쳐야만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려는 그런 자구책이다. 신당은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 수도권에서 말하자면 표가 분산이 됨으로 해가지고 야권이 일부 의석을 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 선거를 설령 놓친다 하더라도 그렇죠. 보약은 뭐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니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부 아픔은 감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픈데 지금 이 아픔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 그 다음도 또 기약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정치공학 차원에서 야권 연대, 야권 단일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거대 야당은 탄생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무난하게 또 선거 때마다 지는 그런 야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당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저도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지금 신당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장 전 의원님. 신당 측에서 민심을 너무나 신당 측에 유리하게 가불 해다가 쓰고 계시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특히 호남에서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보면은요. 그럼 그 많은 분들로부터 사실 들어가지고 취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야당이 문재인이가 미워서 싫어서 단순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 정말 그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노 세력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야권 신당 지금 뭐
그냥 일단 당명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천정배 신당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예. 천정배 신당을 포함해서 또 몇몇 갈래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네. 야권의 신당들 수도권에서 어떤 전략으로 싸워야 지지 않거나 명맥을 유지하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수도권과 호남권의 전략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제대로 된 인물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러면서 국민적 설득,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저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맡겨도 되는 그런 대안 세력이 되겠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것이 저는 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예. 지금 제대로 된 인물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하시는데 제대로 네. 된 인물의 기준 뭘로 잡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도덕성과 또 그 선명성, 야당성, 네. 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네. 그 다음에 불의에 과감하게 맞서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인물들 사실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광윤 앵커께서도 그런 게 아주 적합한 분 아닙니까? 과찬이시고요. 그런데 네. 선거란 아무래도 지명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진 기회들을 많이 모으신다 하더라도 네. 너댓 달 사이에 그들의 지명도를 중량감 있는 기성 정치인보다 더 크게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네. 결국에는 기성 정치권의 유명한 사람들 몇몇 이렇게 영입하려고 애쓰시게 되는 건 그러진 않을까요? 뭐 그렇게 되겠죠.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선 신진 인사들을 몇 달 사이에 그 지명도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좀 지명도가 있는 기성 정치인들 몇몇 분이 함께 하다 보면은 네. 저는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제 과거에는 삼김 같은 그랬죠. 탁월한 그런 지도자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나서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 민심이 따라갔는데 예. 이제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이제는 민심이 판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음흠. 네,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민심은 우리는 이렇다. 우리는 야당성이 확실하고 정체성이 뛰어나고 선명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택을 하겠다. 네. 이게 있으니까 그 민심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민심과 제대로 된 인물 이 두 가지로 네. 오늘의 인터뷰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세환 전 의원께서 전북 지역의 선봉장이 되셔서 어제 모임을 띄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전 통일부 장관의 향후 거취와 관련됐는데 공교롭게 또 지역적 배경도 전북이고 하니까 결국은 정동영 전 의원이 천정배 신당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천신정 트로이카 체제 중에서 신기남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천정이 다시 재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는데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지금 정 의장께서는 지금 고향 순창에 집거 중이어가지고 아직 정치를 재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만약 그분이 정치를 재개한다면은 또 정동영만한 그런 야당 지도자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천정배 의원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 의장이 다시 정치를 한다면은 아마 당연히 함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꽤 가까우신 사이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만난 적은 없으신가 보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최근에 만나서 본인의 의사를 타진해 본 것 같지는 않게 들리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아니 최근에 만나기로 했고요. 이제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또 언론 생활도 함께 했었던 아주 그런 절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만나기도 했고 하는데 뭐라고 똑부러지게 답 안 해요? 아직은? 정치적인 얘기는 지금은 아직은 본인도 좀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가 잡혀 있다고 해서 빨리 서둘러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 아마
들으시면 좀 속으로 화를 내실지도 모르지만 네. 천정배신당 또는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권의 새로운 당들이 호남 자민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제대로 된 인재 말고 또 뭐가 필수적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대로 된 인물, 말하자면 영남에서도 좀 괜찮은 분, 네. 충청에서도 좀 괜찮은 분, 이런 인물들이 합류하는 것입니다. 네. 이 호남 자밀련을 결코 뭐 되지 않을 겁니다만은 예. 그런 인물들이 합류해 주면은 확실하게 또 그런 불명예는 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인물 이외에 뭔가를 좀 끄집어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인물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걸로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쁜데 시간 쪼개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북 희망연대 포럼 어제 발족시킨 천정배신당의 아마 주요한 축 중에 하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세환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4시 58분 막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이 평소보다 한 20여 분 늦어졌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게 됐군요, 마침내. 네, 그렇습니다. 장덕천 변호사는 오늘 오전 교육부가 확정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면서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자주성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10살 아들과 부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우면서 학생의 교과서 선택권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도 제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과서 발행 형태를 규정하지 않은 초중등 교육법도 위헌 심판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법 29조 2항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인정, 발행, 공급 선정과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헌법이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법이 교과서를 어떤 형태로 발행할지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고시에 백지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신의 10살짜리 아들 그리고 부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웠군요. 헌재에서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 그거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러면서 거민정으로 바꾸라고 얘기한 게 1990년대 후반인가 막 그랬죠. 그래서 결국 2003년에 거민정 체제가 도입이 되는데 다시 13년 만에 12년 만에 헌재로 다시 공이 넘어갔습니다. 의미 있는 청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국회의원 선거구 어떻게 획정할 건가 이것을 두고 여야 대표들 만났는데 또 불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이 참석하는 이른바 3+3 회담을 열고 본회의 소집 일정과 법안 처리 안건 등 정기 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오늘 회담에는 여야는 정기국회 우선 처리 의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여당은 민생경제 법안과 한중 FTA 비준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 대책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내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오늘 밤이라도 회의를 하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져 오늘 안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거 몇 달을 수사를 해왔는데 포스코 비리 수사 드디어 오늘 중간 발표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이어졌던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이 회사에 1,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규명하고 포스코 계열사나 협력사에서 빚어진 천문학적 액수의 횡령 배임 범죄를 적발했습니다. 한편 정동화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사 돈 50억여 원을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 대가로 협력사가 자신의 처남에게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 배성노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900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으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일감을 특혜 수주한 데 따른 입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노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정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 배 전 회장은 물론 포스코와 유착관계를 맺었던 이상득 전 의원 역시 불구속 기소돼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팩스로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결국 새누리당에서 제명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황진화 사무총장은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관련해 앞으로 열흘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진화 사무총장은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면서 징계를 받고서 열흘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제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비 입후보자들의 신규 입당 처리에 더욱 신중을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만복 전 원장이 조만간 자진 탈당할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제명 처분을 받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뭐 어떻게든 부산 기장 지역에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슨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지 뭐라고나 할지 그게 참 궁금은 합니다. 이렇게 일국의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처신하고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군요. 지난달 실업률 올 들어 최저치를 나타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실업률은 3.1%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000명 감소한 83만 9천 명을 나타냈습니다. 실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건 2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7.4%로 29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2,629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50대에서 60대, 단순 노무자 등이 많아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어제 그저께 불이 크게 났죠. 어제였죠, 어제. 짓고 있는 건조 중인 배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한 명 사망하고 이랬는데 그 대우조선 거제 사업장에 무기한 작업 중지 명령 내렸군요. 그럼 앞으로 여기에서 건조할 배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LPG 운반선 한 척과 화재 위험이 있는 다른 LPG 운반선 4척 등 총 5척에 대해 오늘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 중지 명령은 추가로 위험 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면서 5척 외에 시 운전 중인 다른 LPG 운반선 한 척에 대해선 화재 위험이 없어 작업 중지 명령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이도크에서 건조 중인 8만 5천 톤급 LPG 운반선 4번 탱크에서 불이 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부지를 발표했는데 내년 6월 말에 영남권의 신공항 입지 발표한다고 예고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신공항 후보지를 10여 곳으로 압축하고 제2제주공항 입지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기상과 환경, 소음, 장애물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4개 지역은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부산은 가덕도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허브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 등 항공 수요가 급격히 늘자 국토부는 2013년 영남 지역 항공 수요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 김해공항 항공 수요가 2023년 1678만 명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네. 전 서울시장 대표 여성분이죠. 박현정 씨였는데 그 박현정 전 대표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남성 직원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향 직원 39살 곽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씨는 회식 자리에서 박현정 전 대표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곽 씨의 성추행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시향 직원들 역시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지 못하자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이 박 전 대표의 성추행과 막말을 고발하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은 박현정 전 대표의 성희롱과 막말을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했고 박 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임했습니다. 네. 내년 3월부터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려면 한국인이 되겠소라고 귀화 신청을 하려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우리나라와 혈연 지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령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반 귀화 허가 신청자는 지금까지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이 3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배로 높아진 겁니다. 법무부는 생계유지 능력 기준이 1998년에 마련돼 물가 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산 6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이상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968만 원입니다. 네. 일본이 전후 자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첫 제트 여객기 어제 시험 비행 성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첫 국산 제트 여객기가 오늘 시험 비행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쓰비시 항공기가 개발한 최초의 일본산 제트 여객기 MRJ가 오늘 첫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미쓰비시 항공기는 2000년대 초반 MRJ 개발에 착수한 이후 개발 계획 수정 등을 이유로 5차례 개발 일정을 연기한 끝에 기체를 완성했습니다. 일본 국산 여객기의 시험 비행은 1962년 국가 주도로 개발한 전후 첫 여객기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물론 군용기이긴 하지만 연간 군용기 2만 5천 대의 생산 능력을 자랑할 정도로 한때는 대단한 항공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패전 후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 측에서 일본의 항공기 기술 개발을 극도로 억제해 왔었죠. 이제 민간 여객기를 다시 만들었으니까 군용기 만드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겠군요. 자, 중국의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우리 서해로 이동해서 한반도에 상륙했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중국 동북과 화북 지방의 스모그 현상이 다소 진정됐으나 당분간 심각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오늘부터 14일까지 베이징과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의 주요 도시 지역 대기 확산 조건이 좋지 않고 겨울철 난방의 영향으로 화북과 동북 삼성 대부분 지역 공기질이 중간에서 심각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환경보호부는 스모그가 동북풍을 타고 점차 약해지고 있으나 시민들은 공기 변화 상태를 살펴서 야외 활동을 조절하고 심각한 오염 상태일 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부터 동북풍이 불어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보하이 서해 쪽으로 이동하면서 제주, 호남 등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일 대입 수능 시험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인 12일 수요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시행됩니다. 응시자들은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올해 수능일에는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수능일 아침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지고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 시간이 2시간 연장되고 시내버스는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됩니다. 개인 택시는 부재 운행이 해제되며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등 시험장 주변 교통 통제도 강화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네, 5시 13분 53초 돼갑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 다음 코너 하죠. 엘비스33님, 힘을 보태고 싶어서 증좌합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 말이 그렇지 증좌하는 게 꼭 정성 또는 경제적 여유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 마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형은 포스코 돈으로 지인들 먹여 살리고 동생은 나라 돈으로 가문을 먹여 살렸네. 와, 두말할 여지가 없는 오늘의 댓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이상득 형제는 용감하였다. 무식하게 용감했다. 그러고 싶습니다. 지영팬님,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 개론을 쉽게 풀어서 듣는 듯
소중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강윤 평론가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국민TV 요정 김희라 아나운서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전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너무나 싫어해서 정치학, 경제학, 개론 이렇게 쓰셔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추신, 조심스러운 바람일까요? 소견을 드리자면 뉴스K가 위클리로 되면서 퇴근길 프라임타임에 이강윤의 오늘이 다시 복귀하면 어떨지요? 6시부터 7시 반 또는 원래 시간이었던 5시 반부터 7시까지 편성시간 조정을 건의드립니다. 네, 이분이 방송일 하시는 분이라 역시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매주 수요일 제가 미안합니다. 텔레비전으로 나가는 국민TV의 쟁점 토론 그 진행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게 7시 반부터 120분간 합니다. 그래서 이강윤의 오늘을 7시 반에 마치면 그 쟁점 토론이 7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뭐 도무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여기 라디오 스튜디오 6층에서 TV 스튜디오 9층까지 가는데조차도 몇 분이 걸릴 텐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 주쯤 이루어질 개편에서 할 수 없이 라디오를 마치고 TV 시작할 때까지 1시간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뭐 옷도 갈아입고 메이크업도 좀 하고 출연자들하고 뭐 간단한 리허설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다못해 마이크 테스트 이런 거라도 해야 하니까 그 시간이 1시간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5시부터 6시 반까지로 정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겨울 5시부터 6시 반이면 사실 퇴근 시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대개는 6시에서 6시 반부터 퇴근들을 시작하실 터이니까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세하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동팔님,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두말할 것 없이 말할 때마다 어록이 되곤 하는 어느 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신을 부르는 무당 같은 말을 하는 게 과거 최태민 씨로부터 영향일 거라는 말을 어느 팟캐스트에서 듣고 최태민을 검색해 보니까 승려로 시작해서 성당에서 영세도 받고 또 목사로 행세하다가 나중에는 사이비 교주 노릇까지 했더군요. 이러시면서 흑백사진 한 장 올려주셨습니다. 참 오늘 7시 반 수요일이죠.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잘 돼가나요? 을들의 반란이 포커스입니다. 제가 사회를 맡고 있는 국민TV 쟁점 토론의 이번 주 주제는 을들의 반란입니다. 박서군 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노중기 한신대 교수, 김하범 민주주의 국민행동 운영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최소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째로 다운받아서 들으시기엔 참 보통 일이 아니시죠. 짬짬으로라도 뭐 쪼개서 올리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유튜브와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아프리카 TV도 있군요. 네. 선견님.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보다 올겨울에 곶감이나 주위에서 많이 사서 드세요. 그래야 내 곶감도 값이 좀 올라가지. 하하.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좋고 영양가도 있다니까. 그러면서 아주 이쁘네요. 이쁘고 곱습니다. 제사상에 잘 깎아놓은 밤톨 같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어떤 뭐 소년 또는 뭐 그런 걸 일컬을 때 쓰는 말인데 여기 깎아서 응달에 매달아오는 곶감은 훨씬 예쁘고 무슨 예술 작품 같습니다. 선계님께서 이걸 주업이신지 부업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시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창립총회가 11월 21일 다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오후 3시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진행이 됩니다. 공지가 올라왔군요.
네, 오늘 인터뷰를 앞에 땡겨서 하고 뉴스 브리핑 하고 시간 우선 정해진 프로그램 코너들을 먼저 하고 짬짬이 더 보겠습니다. 게시판은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